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충훈TV의 이충훈입니다. 질문백서 청진기 14화 빌라 매매 시 발생되는 기타 비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페에서 질문 답변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좀 더 핵심적인 것만 분석을 해서 제가 청진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핵심 요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시죠. 자, 빌라 매매 시 발생하는 기타 비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에 신축 빌라를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현장 직원으로부터 부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하는지 제대로 고집받지 못했습니다. 신축 빌라 계약 시 발생하는 기타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카페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취득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 매매를 하시면 대표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나라에 내는 기본적인 집을 사면 내는 취득세인데요. 이 취득세가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왔는데 그걸 명칭을 통칭해서 취득세로 나왔습니다. 그 취득세는 1.1%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4.4%, 0.6% 더해서 4.6% 정도가 4.6%가 나오는 거고요. 취득세도 세분화하게 되면 취득세가 1%고요. 사실 지방교육세가 0.1%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1.1% 나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법무사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사 비용은 소유권 이전과 그러니까 집을 등기할 때 필요하는 본인들이 업무 대행하는 비용 전체적인 거 관련된 업무 대행을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셀프 등기를 하시면 비용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셀프 등기 절차가 어려우니 법무사 통해서 대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 제가 오류 잡아드릴게요. 그 융자를 진행하시면 셀프 등기 안 됩니다. 셀프 등기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집 주인이 돈을 다 받게 되면 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줍니다. 등기를 할 때 매도자가 필요한 서류를 매수한테 주는데 그 돈 받고 주는 거거든요. 근데 융자를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은행에서 융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셀프 등기가 안 됩니다. 이거는 참고해주세요. 자, 법무 비용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8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 인지, 법원 증지, 주택 할인 채권 뭐 이렇게 해서 법무사 기본료 등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만 정확히 딱 집어서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잘못된 관행이고요. 두 번째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뭐냐면 실제적으로 신축 빌라는 사실 융자를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평균적으로보다 사실 더 많이 뽑아요. 부엌 빌라보다 훨씬 더 많이 뽑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융자를 뽑는 역할이 분양 빌라 현장에 있으면 그 법무사 특히 이제 사무장인데 사무장이 은행과 협약을 해서 그래서 그 상품을 분양하는 현장에서 그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어떤 기본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융자를 더 많이 뽑기 위해서 사실은 영업 등 기타 비용들이 좀 사실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 비용을 발생하는 그 부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무사 이 비용이 법정만큼 부과하진 않고요. 그 수수료가 좀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법정 수수료보다 제가 그냥 감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감으로 30에서 한 5, 60 정도까지 기본보다 좀 높다. 그게 좀 관행으로 좀 돼 있다. 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융자를 많이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현재 관행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융자를 만약에 많이 뽑으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쪽 법무사 쓰는 게 낫고요.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융자를 뽑는다 하면 융자가 안 나옵니다. 더 적게 나오고 그러면 집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는 법무사 비용에 대해서 그 법무사 사무장하고 비용을 조금만 깎아달라고 뭐 10만 원이나 20만 원 깎아달라고 협의를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융자를 적게 받을 때는 굳이 내가 법무사 비용을 더 많이 내가면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매수자분이 아는 1금융권이나 뭐 이런 데나 아니면 그런 데 은행을 통해서 또
은행을 내가 먼저 컨택을 하고 그 은행에서 우리 집에 대한 대출 나온다고 하면 그 은행에서 지정해준 법무사는 법정 수수료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법정 수수료 싸거든요. 그러니까 융자를 적게 받을 때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융자를 적게 받을 때는 법무사 비용 법정 수수료만 낼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은행을 찾아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융자를 많이 받을 때는 현재 있는 시스템대로 좀 융자를 좀 많이 뽑으셔서 진행하시되 법무사 그 사무장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좀 깎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자, 핵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빌라 매매 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으므로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라는 내용입니다. 부수적인 비용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법무사, 대행, 수수료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기타 또 이사 비용이라든지 다른 비용도 들어갈 수 있으니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따져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